무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무바라 상태는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뇌성마비처럼 발성 구조나 기능상의 결함으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인지 기능상의 결함으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자폐성 장애와 같이 발성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이랑 의사소통하려는 의도가 부족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무바라 상태라면 상당히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받쳐준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무바라 아이의 수용 언어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용 언어는 쉽게 말해서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언어 검사를 하다 보면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표현 언어는 말이나 어떤 몸짓, 제스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수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상대한테 열심히 말해봐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용 언어는 곧 인지 발달 수준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단어를 표현하는 상황이나 맥락이나 표정, 행동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단 수용 언어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아이의 수준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소개할 간단한 테스트는 연령대 아이가 그 언어 이해력을 갖추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16개월부터 31개월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확인들 해보셨나요? 수용 언어는 자기 나이의 한 8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31개월인데 수용 언어가 한 25개월 정도다, 25개월 이상이다. 이러면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정상 범위보다 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돼 있으면은 가까운 센터나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기를 권유를 드려요. 자, 그럼 수용 언어 올리는 한 6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과잉 보호를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어리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무바라 아동의 그 부모님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굉장히 온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온화한 건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이의 능력을 좀 인정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히 스스로 아이가 할 수 있는데도 다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신호를 보내면 바로 아이의 손가발이 되어주시고 번역해주시고 대변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자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못하는 건 말뿐인데 어째서 3세가 됐는데도 무릎에 앉혀가지고 신발을 신겨주고 어째서 7세가 됐는데도 손을 씻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그런 허용적인 양육 태도는 과잉 보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인지, 신체, 정서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잉 보호하는 거 줄이시기. 그리고 단어를 알려주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놀면 재밌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랑 노는데 너무 대놓고 교육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자기 놀이가 방해받는다 느끼고 또 방해하는 사람인 엄마랑 아빠랑 상호작용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실에서도 항상 첫 번째 목표는 라포 형성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노니까 꽤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게 모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뭔지 궁금해하고 결국에 알아내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에 어울리는 행동을 같이 보여주기. 무슨 말이냐면 언어 이해는 단지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행동 언어를 함께 보여주면은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 언어, 언어를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녀에게 언어로 표현한 게 있으면 꼭 제스처나 행동을 함께 보여주셔야
좋은 거죠. 주세요 할 때도 우리가 손으로 주세요, 손 위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실물이나 혹은 장난감 적극 활용해주기. 그러니까 주세요 같은 거는 우리 손짓, 발짓, 몸짓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강아지라던가 고래라던가 이런 거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림카드, 이런 동식물, 탈 것 이런 거를 그림카드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떤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체험활동 아니면은 인형, 장난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것들이 입체적이거든요.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입체적인 것이 평면적인 것보다 아이가 집중하기에 더 좋아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쌓이기가 쉽고요.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평상시 대화를 할 때도 동화책을 읽을 때도 놀 때에도 아이가 습득하길 원하는 몇 가지 단어를 짧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책을 읽는다.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우와 빨간색 자동차네 땡땡아 우리 집 차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지? 이건 빨간색이네 다르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빨간색 자동차네 이렇게 끝나고 뒤에 또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도 빨간색 자동차네 이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목표 설정하는 건데 딱 단어 2가지 정도만 습득하는 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용 언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듣고 이해하는 이런 기회가 자꾸 주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자극은 아무런 자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주일에 1단어 습득을 목표로 하고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가 습득을 했고 부모도 감이 잡혔으면은 그것을 계기로 이제 단어 개수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언어평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평가받진 않았는데 아이가 좀 느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감한다는 것 같아요. 꼭 말이란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이랑 교감하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느린 것 같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외면하지도 마시고 중심을 잘 유지하시면서 또 천천히 자주 교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실수나 어떤 문제로 인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린 게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 자신도 돌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